그러다 보니까 내 매장이지만 내가 입고 싶지 않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예 뜯어내서 다시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한 인테리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갈아엎으려고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디프런트 디자인 사무소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디자인 사무소와 협업을 해서 내부 공간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공간들이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대로 인테리어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 또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아예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우연히 클라이언트 한 분을 만났는데, 클라이언트 분께서 내부 인테리어가 완성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사실 인테리어라는 게 시안도 받고 그 시안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내부가 마무리되는지 다 협약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나 이런 걸 산출한 후에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공사를 하다 보면 소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공정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찌어찌 해서 내부의 인테리어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조금은 다르게 마무리가 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매장이지만 내가 입고 싶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이상 이 공간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 쇼핑이나 또는 인스타에 올라오는 다양한 예시 사례들을 보고 내부에 데코레이션을 한다 또는 오브제를 둬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이렇게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예 뜯어내서 다시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이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공간이 1층은 과거에 카페로 운영을 했던 공간이고 저희도 2층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문을 닫은 상태로 비워놓고 이 1층은 완전 황무지처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팀원들하고 대청소를 하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가구를 다시 재배치를 해서 이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재배치한 것만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게 내 매장의 인테리어가 예를 들어 완벽한 형태로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고 이게 인테리어 회사에 의뢰를 해서 새롭게 인테리어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저도 어렵거든요. 이게 뭐가 맞고 틀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내가 원했던 무드, 느낌이 연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오브제를 가지고 활용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림을 걸기도 하고 조명을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만약에 저라면 앞으로 그 공간을 얼마나 더 사용하는지를 고민해 볼 것 같아요. 1년을 더 사용을 할지 2년을 더 사용을 할지,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완벽하게 그곳이 재탄생돼서 매출을 훨씬 더 많이 이끌어낼 공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소액이든 고액이든 지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를 새로 일부 공간을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돈을 쓰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구나 소품, 어떠한 이러한 오브제 같은 것들을 변경을 해서 저희처럼 지금 이 공간이 원래는 의자들이 동그랗게 있었던 공간인데 지금 회의 때 사용하던 테이블을 두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브제나 가구들을 배치를 해서 미팅하는 장소 또는 저희가 회의하는 장소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카페였다 보니까 아직도 지나가다가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 공간을 오픈을 해서 커피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공간을 재구성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테리어가 완성이 됐는데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 동선, 그리고 필요한 집기들, 가구들 이런 거 목록을 좀 많이 적어볼 것 같아요. 필요한 내용들이 뭐고 뭐가 바뀌어야 내가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플랜에 맞춰서 예산을 짜보고 그 예산이 여유롭다면 일부 공간을 다시 인테리어 해보는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는 중간중간
하면 여러분이 현장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인테리어 회사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중간에 디자인을 바꿔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새로운 소재를 제안을 드려서 서로 소통을 통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물론 인테리어를 하다가 중간에 내용이 바뀌면 공사의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증대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인테리어로 완성을 시켜서 그 공간을 다시 써야 된다. 이거는 오히려 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수많은 업체 중에 나는 어느 업체하고 해야 되나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소비자분들이 일일이 그분들이 만들어 온 포트폴리오를 확인해서 그곳을 가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사 대표하고의 소통 관계가 얼마나 잘 이끌어지는지, 그리고 시공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디자인을 얼마나 잘 제안을 해주는지 내용의 준비를 보면 확실히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매번 타이트한 일정 안에서 디자인된 내용들을 도큐먼트화 시켜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사인을 받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보면 도큐먼트화 되어 있지 않았던 프로젝트들은 아쉬운 부분들이 남는 것 같아요. 저도 아쉽지만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도 이때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조금 더 명확히 짚고 인테리어를 했다면 아쉬움이 안 남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시간에 쫓겨서 인테리어를 마무리하다 보니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너무 타이트한 일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여유로운 시간 안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 디자이너들이 어떤 공정과 공정을 할 때 하루도 쉬지 않고 타이트하게 공정을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요. 원했던 컬러가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았는데 마감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그 원하지 않은 컬러를 그냥 입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불상사가 간혹 생겨요. 그게 저희 회사라고 안 생긴다라는 법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한 일정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득보다 실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 실수한 부분들이 회사의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의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지들을 만들기보다는 여유로운 일정과 명확한 도큐먼트까지 받아본 후에 공사를 하시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 한 분은 디자인 회사에 내가 돈을 주고 인테리어를 맡긴다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인테리어 회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준비를 해드리고 적절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안을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소비자분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숙지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디자인 사무소에서 준비한 것만 딱 하고 나면 결국에는 본인이 원했던 바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느낌이라는 게 어려워요. 흔히들 왜 이 느낌 있잖아요, 저 느낌 있잖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느낌은 다 다르거든요.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그 느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D 시안이나 3D 안에서도 조명값이나 사용되는 포인트 조명들을 다 체크를 해보고 요렇게 연출이 되는군요 라고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게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3D나 소재 미팅이나 디자인 시안 미팅을 명확하게 하고 그 내용들을 도큐먼트로 이렇게 다 지류화 시켜서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법은 그런 준비 단계가 명확하게 숙지가 된 후에 공사를 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회사 또한 그러한 것들을 잘 준비해 줄 수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다 괜찮은 인테리어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무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테리어의 꽃은 조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포인트로 활용하는 조명을 바꿨을 때 그 조명이 확산되거나 집중되거나 뭐 이런 조명의 역할에 따라서 무드가 확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인테리어가 완성됐는데 또 바꿀 수 있는 건 컬러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이 만들어져 있는 틀을 다 부시려고 하면 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만들어져 있는 틀에 필름을 입힌다랄지 페인트를 칠해서 새로운 컬러를 도전해본다랄지 이러한 톤앤 무드를 바꾸거나 소재의 무드를 바꿔서 인테리어를 다시 한번 재탄생시키는 것도 실패했던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있었다 보니까 따로 요런 걸 손대고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진 않았어요. 기존에 있는 걸 다 그대로 활용을 했고, 가지고 있는 가구하고 조명도 그대로예요. 근데 저희는 스탠드 조명이나 오브제 같은 것들을 군데군데 배치해서 이 공간의 무드를 잡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먼저 쓰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제품들을 재배치를 해서 공간의 느낌을 새롭게 연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상업 공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정형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쓰시잖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탈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한다면 테이블을 새로 바꾸는 게 아니라 테이블 상판만 새 걸로 교체를 해서 느낌을 좀 바꿔본다랄지, 의자의 쿠션을 컬러를 바꿔서 느낌을 연출해 본다랄지, 그러한 작은 시도가 좀 새로운 인테리어를 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최근에 만났던 클라이언트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원하지 않는 인테리어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인테리어를 조금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지, 공사를 해야 될지, 가구만 새로 구비를 해서 적용을 해봐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전달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인테리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갈아엎으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한 번씩 고민을 하셔서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실패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대화하고 작업들이 명확하게 다 정리가 된 후에 현장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하면서도 사실 담당 실장님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너무 현장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일일이 업데이트를 조금 늦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담당 디자이너하고 현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소통을 해보면서 쭉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좀 여러분들께 와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좀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그냥 편하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메모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이 영상들을 찍으면서 좀 더 편안하게 대화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질문사항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의 댓글 또는 궁금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이러한 영상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디프런트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